2월 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월 첫 거래일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1%대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함께 그리스와 민간 채권단의 협상 타결이 멀지 않았다는 소식이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2월의 첫날 2% 안팎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상승 동력이 됐는데요. 영국이 1.92%, 프랑스 2.09%, 독일 2.44% 상승했습니다. 두 달 연속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앉으며 모처럼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 오름세는 계속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한국 완성차 업체를 겨냥해 자동차 공산품세를 30%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 기아차 등 국내 업체들의 남미 시장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파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는 춥지만 글로벌 증시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조금 아쉬운 듯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자세한 분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장 마감 사항부터 체크하고 돌아오죠. 네, 어제 코스피는 이틀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결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EU의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2% 이상 급락하면서 코스피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이틀째 올랐지만 520선 돌파는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로 1% 이상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월 무역 수지가 2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달러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소폭 오른 1,126원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보합권에서 소폭 오르면서 0.08% 강보합권에 마쳤습니다. 반면 중국 상하 지수는 1% 이상 약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켰는데요. 일단은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것이 시장의 악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만 각권 지수는 사흘째 오르면서 0.4% 강보합권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 호조로 기분 좋게 2월의 첫 거래일을 출발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 올랐고 S&P 500 지수도 0.8%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더 강하게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자, 어제장 정리하고 오늘의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케팅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모가 출중하고 지덕철을 경배하고 거기다가 중국어까지 공부 열심히 하는 박미라 앵커님,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 오늘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날씨가 참 많이 춥죠, 대표님. 건강 좀 어떠신가요? 예, 저는 네. 박미라 앵커님 걱정 덕분에 저는 항상 건강하게 있습니다. 예, 제가 걱정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 자, 먼저 어제장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침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어제 1960포인트의 저항이 분명히 강할 것이라고 했는데 1960포인트의 저항이 어제도 강력하게 일단 저항을 붙이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굉장히 큰 변곡점이거든요. 1960 저항인데 오늘 이제 미국 장과 유럽 장의 상승으로 상승은 일단 아래 위쪽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일단 지금 그 1960포인트의 이제 이 지지 저항을 뚫고 과연 안착을 하면서 볼륨저 밴드 상단까지 닿을 것인가 이제 이거를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호재와 악재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악재로서는 무역이 이제 적자 나는데 2월까지도 무역이 적자 나는 것 같고요. 일단 유럽이 조금 이제 채권 발행들이 잘 되고 있고 또 미국은 조금 상투치는 모양인데 일단 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오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알다시피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하려면 볼륨저 밴드를 일단 터치를 해야 되는데 터치보다는 일단 볼륨저 밴드가 옆으로 이제 횡보함으로써 제가 볼 때 일단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일정 부분 현금은 항시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격도 5일 이격과 이제 10일 이격이 이제 변곡점 자리에 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이격 60일 이격이 105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중기적으로는 일단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지금부터 상승하는 주가는 떨어질 때 쉽게 제자리로 올 수 있는 주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장 자체는 일단은 현금 일정 부분 30%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면서 일단 1등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이제 주가가 밀린 그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아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특허권에서 지고 있고요. 또 이유가 어제 삼성의 이제 독점권 이제 문제 조사 때문에 이제 어제 밀리는 그런 경향인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여러분 아다시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거의 한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못하면 오늘 주가도 삼성전자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주가는 음봉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에 오늘은 양봉, 음봉 여부가 중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위쪽에 안착하더라도 1960 위에 안착을 하더라도 캔들이 음봉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과감히 그 사이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제 이 캔들 차트를 최근 캔들 차트를 자세히 보면 최근에 이제 어제도 이제 물려들어가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조금 고점에 꼭 그 고점에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려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점 특히 이제 이동평균이 정배열 상태에서 고점에 물린 종목은 일단 본전 넘었을 때는 한번 정리한 후에 새로 매수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중 고점이 1973포인트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뭐 1960은 당연히 넘겠죠. 혹시 이제 못 넘으면 그건 이제 아주 안 되겠지만 넘을 것 같은데 종전 고점인 1973 이상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자체가 참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고 뭐 참 요즘에 이제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면은 뭐 끝까지 간다. 안 가면은 뭐 또 가면은 또 2,300 이번 장은 2,300 간다, 2,400 간다 그런 헛소리를 삑삑삑삑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런 말을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간 구슬이 서말이라도 저 끼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내 종목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뭐 이동평균은 5일 이평은 쉬는 자리고요. 10일 이평이 아직까지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1일 이평이나 11일 이평이 앞으로 3일만 상승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일 이평 상승할 때 마지막 꼽히는 꽃잔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3일도 제가 이제 이번 주 초에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주가가 급락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1일평이 아직도 지속적인 상승에 있습니다. 20일인데 21일평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타임이 앞으로 한 4, 5일 그리고 5일 이평도 3일 정도 있으면 11일 이평도 3일 있으면 브레이크가 듣는데요. 보통 21일 이평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타임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시 주식은 많이 먹는 것보다 안 물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계속 해야 된다. 사실 주가가 2주 동안 보수적인 관점을 했어야지 보수적인 관점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조금 고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자꾸 나스닥이 뜨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코스닥 종목 사실 지금 코스닥 종목이 근 한 달째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전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주는 당분간 아직까지 선행스팬1이 하락을 하고 선행스팬2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조금 코스닥주는 아직까지 배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 주식이 바닥에서 정확히 77포인트 77 일단 환상 77 이 상승에서 브레이크가 들었습니다. 보통 77 환상 브레이크가 들으면은 최소 33일 정도는 주가가 쉬어야 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26일에서 브레이크 들었습니다. 변곡점 26일에서 브레이크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하더라도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이 어제도 이제 이 가격대에서 어제 제가 이제 그대로 어제 이 차트를 그대로 놔뒀는데요. 이쪽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나온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밑에 샀던 친구들이 밑에 저점에 샀던 친구들이 저점의 매물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점의 매물에 샀던 친구들이 계속 매도를 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1%를 보고 있는데 내일 어제 18%였습니다. 21% 보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면 추가적으로 계속 선물이 매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단순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지만 주식을 살 때 항상 인류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격의 갭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격의 갭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쨌든 간 지금 보시면 11일이 5일 이격적으로 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단 조정은 한 번을 거쳐야 된다.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조정은 한 번 거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서서히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기준선이 굉장히 쉬어가고 있는 기준선과 선행스팬2가 쉬어가고 있는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추가 갭 상승한다면 일단 매도치고 저점에 매수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여러분 캔들 차트 보면 이평이 하루의 일교차가 기본적으로 25에서 30%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루에 일교차가 이래 많이 난다면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거의 다 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단 주가가 고점에 매도 치고 나면 저점에 항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침에 빵 상승한다면은 일단 저점에 고점 쳤다가 저점 받아도 하루에 요즘 기본적으로 3, 4%의 수익은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즘에는 고점에 팔면 기다리면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좀 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계속 나스닥, S&P 나스닥 선물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상해 증시가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딱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장이 어제 12, 13포인트에서 마이너스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오늘 또 상해 증시를 꼼꼼하고 구석구석 촉촉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상해 증시가 마이너스 들어가는 틈에 또 미국 S&P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어제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상해 증시를 계속 브리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물은 이번에 외국인들이 돈을 먹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3월 선물 3번 이겨가지고 3번 3전 2패 1승 이번에 1승을 하면서 거의 정리를 다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보통 선물이 8천억 9천억 특히 8천억 이상 사는 경우에 항시 단기 상투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지만 주식 갖고 있는 거는 그대로 갖고 있대.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고요. 꼭지회사가 혹 물린 종목은 일단 현금화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 상위 종목별로 한번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에너지 관련주 한전기술이 5% 올랐고 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2%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종목별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볼까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센TV 시청자 여러분에게 원래 패러다임이 이제 10월에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 올 패러다임은 첫 번째 이제 에너지 4인방이다 하고 했는데 그때 뭐 남들이 뻐꾸기들이 뻐꾹뻐꾹거리면서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일단 네. 에너지 4인방 어제 한전기술이 폭발적인 시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4인방 이제 에너지 4인방은요 한전기술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이제 폭발적인 시세를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폭발적인 시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을 에너지 4인방으로 제가 지칭했는데요. 이런 종목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제가 추천할 때 이제 그 여러분 이제 10월 초에 추천할 때 뭐 거의 다 했는데 거의 다 최소가 30%, 많은 거는 100% 정도 답을 났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어제 이제 여러분에게 또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게 원래는 죄송합니다. 1등 주식 사자. 1등 주식 안 살 것 같으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주식 그다음에 에너지 4인방.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 에너지 4인방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게 장비 부품 4인방을 사야 된다. 이런데 장비 부품 4인방 중에 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LS 산전이 또 폭발적인 시세를 보였고요. LG 이노텍은 여러분 상상치도 못하는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있고요. 삼성전기도 여러분 저때 이제 시세를 많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제일 늦게 시작하는 게 삼성 테크윈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너지 4인방, 그다음 장비 부품 4인방, 그리고 어제 1등 주식은 당연히 디스플레이 2인방입니다. 여러분 삼성 SDI하고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뭐 에너지 4인방이라든지 장비 부품 4인방, 디스플레이 2인방 이런 이야기가 처음 이제 우리 센TV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종목들이 최근에 작년 10월 이후에 최고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첫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종목이 여러분 아다시피 삼성전자 못 살 것 같으면은 빚내 가지고 포스코를 사라. 그리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을 사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요. 현대중공업과 포스코가 늦게 가지만 20% 수익 냈고,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적으로 준 게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롯데쇼핑을 줬습니다. 롯데쇼핑을 줬는데 물론 뭐 시세들이 다 기본적으로 20% 이상 폭발적인 시세. 종합주가지수가 그때 1,900이었는데 지금 1,950포인트에서 거의 시세들이 에너지 4인방이라든지 디스플레이 2인방, 장비 부품 4인방 기본적으로 30% 났고 초대형주도 2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작년 그 10월 이후에 모든 뻐꾸기 전문가들이 온 방송에서 소형주가 갈 것이다. 내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형주가 갈 것이다. 근데 저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어떤 발상을 했냐면 사람들이 불안할수록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불안할수록 좋은 주식을 집중 투자하는 습관이 있고요. 그 불안하다는 말이 불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이런 쪽에서 돈을 흡수하고 믿을 채권 캐봐야 돈 2, 3% 수익밖에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량주를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량주를 집중 매수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는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 외에는 분명히 안 된다. 왜 안 되느냐면 제가 한 번 더 찍어보겠는데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마탱이 같습니다. 포스코 ITC 제가 말하고 빠지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제가 서울반도체가 반등할 것이다. 한 종목 이야기했고요. 메디포스트 빠지고 CJ EMA 빠지고 네오위즈게임, 다음 SK 브로드밴드, 뻥철수, SFA, 젠백스, 오이멀튼, 시젠, 덕산, 성우, 차바이오, SM, 원익 IPC, 파라다이스, SK컴즈. 여기 보면 종목 파라다이스하고 서울 반도체 빼놓고 최근에 시세 난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코스닥 20개 종목이 거의 일반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코스닥 상위 20개 종목이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 시가총액이 거의 40%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장구장 펴보세요. 좋은 말 할 때. 전부 시커멓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방송국의 뻐꾸기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 코스닥 종목이 시세가 날 수 없는데 코스닥을 추천했다는 건 기본이 안 되거든요. 그래 불안할수록 우리 시청자들과 고객에게 우량주를 권해야 되는데 이 뻐꾸기들이 거의 뭐 희끼식으로 사람 잡아가지고 잠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추천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올 상반기 전 글로벌 증시가 다 지금 굉장히 불안한 자리에 있습니다. 왜 불안한자면 이유 없이 뜨고 있거든요. 자, 다우존스 지수 보면 전고점입니다. 장고점이거든요. 그러면 일본 증시 거의 단기 전고점입니다. 자, 도이치 증시 전고점이고요. 고점이고 상해 증시 막 헤매고 있습니다. 자, 영국 증시 전고점입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로 봐서 전부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뜬단 말이에요. 경기가. 그런데
글로벌이 안 좋은데 주가가 뜨면 저게 언젠가는 제자리 회귀하느냐, 회귀를 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는 경기를 찾아가, 주식은 실제로 그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 종합주가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달러 찍어가지고 지금 체면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악질이죠. 달러 약세를 때 무제한 찍어가지고 유로화를 잡아뜨리면서 달러와 강세가 자기들만 국익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미국을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볼 때 그래요.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이미 삼류 국가입니다. 삼류. 미국은 삼류도 저 밑에 국가예요. 미국의 앞으로 그 교포들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미국은 삼류 국가인데 삼류 국가는 삼류 국가대로 분명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자리에 주가가 전 글로벌 증시가 과이상적으로, 결론은 뭡니까?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의 그걸 이제 잉여 이익을 가용도로 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가를 지금 올리는 건데, 언젠가는 제자리 갑니다. 근데 그 제자리 갈 때, 회귀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도 무역 적자 나면 그 다음 달 한 2달 정도는 전체장에 충격을 받는데, 지금 그걸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안 받느냐? 단기적으로 안 받을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받는 게 사실 좋고, 지나고 나면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은 장 자체를 일정 부분 30% 현금을 항시 보유하면서 보수적이란 말은 뭡니까? 1등 주식만 사라는 거죠. 1등 주식. 1등 주식만 사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2등 주식 사면요 인생이 잡다해진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제 특이한 거는 건설주가 많이 오르는데, 건설주들이 죽는다 해놓고 어제 현대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적이 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 건설업체들이 뭐 죽는다 해놓고 정부의 어떤 4대강이라든지 이런 특별 이익을 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일반 이제 국민들의 돈을 많이 착취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뭐 콘크리트 갖다 놓고 한 평에 2천만 원, 3천만 원 받을 수 있겠네, 착취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건설주는 수십 년 동안 뭐 죽는다 해고 죽은 적 별로 없어요. 건설주는 뭐 죽어봐야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자빠지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건설주는 분양가는 계속 낮춰야 되고, 건설주는 정부가 살리지 말고 좀 쥐어 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이제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거인데, 제가 볼 때는 건설주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굉장히 일정 부분 트로이카가 움직이지만 있다면 건설주가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어쨌든 간 뭐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건설주는 우리가 국가 그 GDP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항시 지켜봐야 하는데, 건설주도 지금 사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는 제가 볼 때 서서히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동차주가 계속 악재나는데, 악재나더라도 자동차주는 일정 부분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장이 뜨더라도 여러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마키네포커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형근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전 시간 관심 종목들 추천해 주신다고요? 예, 네네. 어제 이제 관심 정보로 말씀드렸던 이녹스, 일단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강하게 출발을 해서 장중에 네. 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상승폭도 상당히 컸었는데요. 제시를 해드린 매수가의 상단 부위까지는 좀 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대로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오늘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매수를 못 하셨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여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러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그리고 추천을 좀 드렸던 골프존이나 이로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 일전에 이제 관심 정보로 말씀드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좀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때 이제 편입이 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5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선에서 다시 한번 편입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정도 가격선까지 좀 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죠. 그 가격선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의 상태 같은 경우는 저고점을 좀 돌파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노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프존과 이노칩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K맥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FPD 방막 두께 측정 장비 업체입니다. 빛을 이용한 그런 딥하게 분석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러한 정밀 검사 측정 장비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장비의 어떤 신뢰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사의 그런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상태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국내에서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을 하고 있으면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거래처 같은 경우 보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뭐 샤프라든가 히타치 이러한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향후에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성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OLED 분야의 어떤 그런 시장의 성장 부분도 동사의 어떤 매출의 큰 폭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학 기반을 하는 그러한 기술을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센서 부분 그리고 의료 진단 기기 부분에 진출을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심의 포인트를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향후의 성장의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9,500원에서 20,500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K맥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도 다시 한번 AS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AS 해드릴 종목은 어제 추천드린 이제 대린산업입니다. 네. 대린산업의 경우에는 해외 수주에 대한 이런 급증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 성장적인 부분과 또 이익 성장을 보고 또 관심 있게 좀 보자고 했었는데요. 지금 일단 추천드린 지 하루 만에 일단 목표가를 돌파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월 4일 일자부터 이른방 대통령의 그 럭키와 또 사우디아라비아 또 카타르를 이렇게 방문하여서 터키 인프라 건설에 대한 이런 참여와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화공 플랜트에 대한 이런 수주 가능성을 놓고 또 발주 증가에 따른 이런 수혜를 좀 받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어제일 기준으로 주가가 좀 선반영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강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는 하는데 보유하신 그 투자자분들은 일정 비중은 이제 목표가 구간대에서 일부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서 차익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또 상향 조정해서 한번 보유하시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카프로입니다. 국내 유일 나일론 원료인 그 카프로 락탐을 그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우선은 그 카프로 락탐에 대한 이런 바닥 구간대가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또 그 구간대를 또 비롯해서 다시 바닥에서 또 우상향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그 카프로 락탐에 대한 이런 가격권대에서 외국인 투자들과 기관 투자들이 2만 원에서 한 2만 3천 원 사이에서 계속된 매수세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역시나 계절적 상승기에 이제 들어옴으로써 이제 이에 따른 이제 기대감으로 카프로 락탐에 대한 이런 가격 계산 예상 그리고 현재 목표가를 27,000원을 잡아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좀 탄력 붙은 자리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27,000원 구간대에 대한 목표가가 왔을 경우에는 한번 수익을 챙기시는 쪽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두 종목 모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볼 관심 종목은 한솔 홈데코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전부터 제 추천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우량하고 또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이런 저평가주들을 많이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예외로 또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는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 또 성장성, 또 재무 상황이 이런 부분이 나쁜 것은 아니고요. 한솔 홈데코만의 몇 가지 특이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목재마루와 또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건설 경제의 흐름을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유럽발 악재다, 또 경기 침체다, 또 좋지 못한 이런 증시에 또 건설주는 또 소외시되어졌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도 꿋꿋하게 양호한 실적을 좀 냈고 더불어 2008년도부터 금융위기 이후에도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유럽 문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또 국내 건설 시장의 침체기가 또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시간 속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 선택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 쪽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준비했던 이런 조림 사업과 또 사업 다각화를 위해 첨단 소재들에 대한 이런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배경을 이야기해드린 것을 보면 이런 사업 다각화를 위한 공격 경영 성공과 또 이를 통한 또 기존의 사업에 대한 매출 성장과 또 수익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또 두각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되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차트상으로도 단순 명확하게 기니가와 또 순절가를 구분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단순 명확한 그 대응 구간 진입이라면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는 것이기에 순절가를 지키면서 좀 대응하는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기준 매수도 좀 가능해 보이지만 순절가 자리가 좀 명확하기에 매수 적정 가격은 1,150원, 또 순절가는 한 1,100원으로 짧게 잡아드리면서 목표가는 한 1,280원으로 아마 관심 종목으로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무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8시 30분 지나고 있죠. 오늘 증권가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정영훈 대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포트 내용이 아시아 증시 상대적 강세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좀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유럽이라든가 그 미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동안 아시아 증시가 좀 밸류에이션과 그 절대 가격 그 매력이 좀 부각이 되기 때문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 조선주의 좀 강세가 좀 두드러졌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좀 글로벌 헤지 펀드의 그 원자재 그 투자에 비춰볼 때 좀 복합 산업 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그 조선 업계가 좀 일순간 좀 부각이 받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금 계속해서 좀 조선주가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좀 신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전일 같은 경우는 해외 좀 지표를 좀 보자면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개선이 됐었는데요. 전일 중국 1월 그 PMI 제조업 지수가 50.5 정도로 나오면서 전월보다 좀 상당히 좀 소폭이나마 좀 개선이 좀 됐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1월에 그 ADP 그 민간 부분 고용이 좀 17만 명 이상 좀 증가하면서 좀 회복세를 좀 이어갔던 점에서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그 경기 개선의 지속성이 향후에 어느 정도의 좀 검증 단계를 좀 거쳐야는 하겠지만 당분간 좀 유럽 재정 위기 그 완화 과정에서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선행 경기의 그 반등 시그널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좀 지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최근에 시장이 좀 가파르게 좀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물론 추세를 거스르는 것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과매수 구간에 좀 진입했다는 점들을 좀 염두에 주시고서 근데 시장에 좀 취하지는 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 추세를 따라가되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서서히 좀 접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정명훈 대리와 함께 리포트 내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을 세우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어제 코스피가 아슬아슬하게 결국에는 종가상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좀 매수했던 업종 보니까 좀 나눠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장이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시장보다는 어떤 수급이나 추세가 좋은 종목들 쪽으로 한번 좀 집중해 보시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현대중공업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은 두산인프라코, LG전자, 한진해운, 현대건설, OCI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2일 연속 현재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9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IT 업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해서 꼭 집중을 하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일단 업종 대표주들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LG화학, 현대차, 삼성전자 이렇게 보더라도 업종 대표주를 현재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20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도 특징적이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가 지금 이제 기관의 어떤 그 매수 상위 정보로 올라와 있는데 공작기계 수출이 한 6,4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분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기관들이 좀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됐었는데요. 그 전에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더라도 외국인들이 10일 연속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을 한번 좀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한진해운 같은 경우 조금 매수에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 기관이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조금 바닥에서 좀 탈출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 상반기에는 좋지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게 조금 빠뜨렸는데 아침에 실적이 나왔죠. 1674억 정도 적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치 한 2100억 정도의 2200억 정도의 어떤 적자가 예상이 됐는데 적자 폭이 감소했다는 부분에 조금 긍정적으로 오늘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쪽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은 기아차, 현대모비스, LG유플러스, 제일모직, LG전자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제일모직, 기아차 순으로 현재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의 좀 수급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을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동반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 실적이 말씀드렸지만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8천억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현대차 최근에 와서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들의 어떤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14일 연속 계속해서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때 실적이 725억 정도 나왔는데 4분기에 한 429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404억 정도 실적을 좀 발표하게 되면서 조금은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OLED 관련해서 어떤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조금만 이겨낸다면은 긍정적인 흐름도 좀 한번 예상해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SM, 파라다이스, 인프라웨어, 인터플렉스, OCI 머티리얼즈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SM, 성강밴드, 서울반도체, 실리콘웍스, 골프전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5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K-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상증자가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로 조금 해석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소녀시대가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서 어떤 K-팝에 대한
그 기대감은 좀 더 극대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쪽 종목 한번 살펴본다면 인프라웨어, OCI 머티리얼즈가 좀 특징적인데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페이스북이 미국의 어떤 상장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어떤 관련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모바일 오피스라든지 그 음성인식 그런 부분들의 조금 매출이 페이스북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면서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런던 올림픽이 예정이 되면서 LCD의 어떤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 LCD 그 제조에 들어가는 어떤 특수가스를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기관 쪽 골프존이 조금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좀 너무 많이 춥다 보니까 골프 어떤 필드에 나가는 골프보다는 골프 연습장에 대한 어떤 수요가 어떤 사용이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그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관이 이제 2일 연속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간밤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저항선을 뚫고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할지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예상 지수를 보니까 좀 한 6.6% 한 10포인트 정도 하는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어제 미국 증시가 그 제조업 지표에서 상승을 했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그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됐다는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제조업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가 조금 54.1을 기록하게 되면서 그 확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3개월 연속 그 컨퍼런스 그 소비자 실질 지수가 어저께 조금 그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꺾였듯이 ISM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 3개월 연속 상승을 하다가 그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도 월간 예상치가 18만 2천 명인데 17만 건을 기록했다는 부분도 예상치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장막판 쪽에 상승폭이 한 0.5% 정도 꺾였는데 이유를 좀 많이 좀 그 밤 새벽에 좀 일어나서 좀 찾아봤는데 이유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좀 이유가 피치에서 그 미국 은행들에 대한 이익이 급격히 좀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좀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은행들의 자기 매매 규제, 볼커 룰에 대한 어떤 그 장기적인 영향 때문에 트레이딩 매출이 좀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증시가 조금 그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출발은 예상이 되지만은 조금 약세 전환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표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어떤 이런 어저께 컨퍼런스 소비자 지수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듯이 마찬가지 제조업 지표가 개선이 됐긴 하지만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외 변수보다는 국내적인 변수에 조금을 집중을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그 계속해서 241선을 시원하게 좀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좀 갭 상승에 의한 돌파가 나오면서 이런 갭 나와야지 조금은 그 시원하게 추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196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0월 28일에도 계속해서 10월 28일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매물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장기 추세에 대한 어떤 전환 여부가 쉽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고민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도 마찬가지 좀 보게 된다면 선물도 지금 현재 241선뿐만 아니라 5일선을 계속해서 현재 그 회복을 못 해주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좀 봐야 될 부분이 그리고 일별로 봤을 때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어떤 미결제가 계속해서 누적이 됐었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 미결제 청산에 대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조금 그 누적이 되고 있는 선물 매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돌파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 매매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화면을 좀 본다면은 자, 장 초반에 나왔던 이렇게 매수 물량들이 어저께 장 후반 쪽에서 상당히 큰 폭의 청산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감소한 것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 조금 그 이후에 장이 꺾이는 경우가 그
간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저는 신경 쓰인다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하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선물이 그 최근에 보시면은 개정하고 난 뒤에는 선물 매수 쪽으로 좀 유입이 됐다가 장 후반 쪽으로 가면 매도로 전환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볼 때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조금 제가 약세의 흐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듯이 조금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상승폭이 적어도 상승폭이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최근에 그 개인들이 양매수, 소위 말하는 양매수라 그러죠. 옵션 쪽에서 양매수를 잡고 있는데 양쪽으로 포지션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개인들의 조금 반대했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 개인들이 계속해서 양방 포지션을 잡아가게 된다면은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어떤 아래쪽이란지 위쪽이란지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개인들이 그 한쪽 포지션을 풀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그쪽 포지션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개인들이 콜과 그리고 풋 쪽에서 양 매수를 잡았을 때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양매수를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어저께도 이렇게 양매수를 잡았는데 개인들이 풋옵션 쪽에서 매도로 전환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풋 쪽으로 매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중에 어떤 그 외국인들 포지션을 관찰하신 분들은 이 부분 제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개인의 어떤 파생에 대한 어떤 양방 포지션이 풀려지지 않는 이상은 조금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성을 잡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 계속해서 특히나 옵션 쪽의 포지션을 계속해서 꾸준히 확인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그 시장이 조금 그 계속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예상이 되면서 저는 그 시장보다는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오늘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추가적인 관심 종목만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상사, 이지바이오, 오로라, 신진 SM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요 5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 시장과 떨어지는 그 테마성 종목도 상당히 좀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그 최근에 그 투신의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신진 SM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5종목은 오늘 네. 말씀드린 관심 종목 외에도 한번 포트에 편입하셔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부 재료보다는 좀 국내 변수에 집중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따른 선물 흐름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종목별 관심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동리안 기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부품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두산인프라코어가 좀 급등한 영향이 미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신다면 먼저 수급에 대한 부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틀 동안 보시면은 1월 31일, 2월 1일 보시면은 기관들이 지금 현재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틀 연속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현재 화면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적으로 증가한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바닥에 대한 어떤 탈출이 탈출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이틀 동안 그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는 조금은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800원에서 14,300원 정도 한번 매수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400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 자리는 이전에 한번 2번 정도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 정도 1차적으로는 이 자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400원 조금 올선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400원에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도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오전 7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